여보세요? 엄마. 나, 빨리 얘기해. 나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아, 갑자기 왜? 아침에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니, 나는, 아이고, 빨리 얘기해.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너 지난주에도 아프다고 너 학원 안 갔었잖아. 하여튼 엄마 지금 다일 때문에 바빠. 그러니까 너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못 간다고 얘기 안 했지? 엄마 끊는다. 끊어. 바빠 죽겠네 그냥. 째깍. 따르릉, 따르릉. 기훈아, 너 선생님한테 안 간다고 왜 전화 안 했어? 엄마가 전화하라고 그랬잖아. 아유, 이제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왜 전화 안 했어? 나 사실은요. 뭐 빨리 얘기해. 답답해. 논술학원 가기도 싫고 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정말. 너 언제부터 다니기 싫었던 거야? 언제부터 그랬어? 처음 다니는 날부터 싫었는데요. 무슨 얘기야 얘가 진짜. 아니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엄마한테. 왜 지금 여태까지 입 꼭 다물고 했다니 지금 와서 이러는 거 진짜 답답해 죽겠네 정말. 뭐 얘기를 해봐 기훈아. 야 저는 엄마한테. 여보세요. 얘기를 해. 말을 듣고 있는 거 왜? 아니 왜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연기였습니다. 침묵 연기. 이 말을 안 한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렵다라는 그러니까요. 거.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꿍 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싫어요. 이렇게 그냥 그렇죠. 해버리니까 과정을 모르니까 엄마 근데 입장에서는 화날 것 같아요. 저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말을 할 타이밍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얘기해 그럼 해야지 왜 안 하고서는 그게 뭐 그래서 얼마나 이제 나 답답해요.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너 왜 그러냐고 먼저 말을 해버리니까. 답답해. 이제 이런 애들이 많죠 주변에. 네, 많이 있죠. 진짜 없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엄마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왜요? 기훈 씨 경험이 아니어가지고 그럴까요? 네,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많죠. 의사 표현을 못해서 네. 상담실에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주변에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한다는 거는 본인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상대방 주변에서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가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는 사례 같은 경우도 엄마는 네. 굉장히 막 말이 많고 급하시잖아요. 아이는 정말 생각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말할 틈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우리가 평상시에 이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은 좀 소심하구나. 맞아요. 소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사례 속의 아이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소심한 아이는 아닐까. 그럴 수도 저는 있죠. 뭐 이런 내성적이다.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소심한 아이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소심한 아이였더라도 네. 자기 의사 표현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양육 과정에서 계속 자기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 거죠. 그러면 그게 좀 고착이 됐다고 하는데 그 잘못된 행동이 계속 고착이 돼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부분까지 이를 수 있어요. 예. 아니 네. 그러면은 엄마는 성격이 급하고 아들은 성격이 좀 느긋하고 이 성격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런 성격의 차이가 네. 이제 처음에 작은 출발점은 성격의 차이일 수 네네. 있지만 지난 경우에 좀 이제 이게 반복된 패턴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간 경우는 오랫동안 그게 반복돼서 생긴 일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성격의 문제라고 보긴 힘들고 양육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양육 그러면 방법.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결 방안은 어떻게 좀 제시하면 좋을까요? 해결 방안은 되게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제 이 사례의 아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엄마한테도 자기가 싫다는 표현을 못 했잖아요. 네네. 엄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엄마에게도 못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엄마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또 타인인 논술 선생님한테 연락을 못 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자기가 굉장히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의사 표현을 못 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런 자기 집안, 가정 내적인 부분이나 외적인 부분에서 다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네네. 해결 방안은 이제 일단 부모님이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심하게 아이의 말을 막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일단 환경적으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주고 또 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좀 세월이 많이 간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하긴 뭐 그런 엄마들 많이 계십니다. 네. 아이 대신 대답해 주시는 엄마들 많아요, 있어서. 많아요.
아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되면 말씀드려야지 35이라고 그러는 엄마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어머니도 계시는데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좋지 않죠. 아이가 말할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엄마가 다 대신 처리해주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엄마가 만약에 뭐 굉장히 급하시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좀 느리고 소심한 아이라서 그런 표현을 못했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엄마가 굉장히 세심하시고 네. 아이를 잘 살펴서 아이 마음을 먼저 다 파악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싫구나, 이거 좋구나 먼저 알고 알아서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안 그럴 좋은 경우에도 좋지 않죠.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 어릴 때는 언어 발달이 늦어지기도 네. 하고요. 네네. 나중에는 굳이 자기가 표현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요, 앞에 사실 사례를 보면서 자기가 잘한 거, 좋은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 얘기해도 혼날 얘기잖아요. 학원 가기 싫다, 선생님한테도 안 갈래요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렇죠. 혼날 것 같아서 더 얘기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일 때는 그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게 맞아요. 네네. 근데 이때부터 연습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좋은 얘기는 너무 쉬우니까 다 하기 네. 쉬운데 그런 건 오히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좀 부정적인 결과가 올 것 같은 뭐 그게 굉장히 모든 걸 망치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작은 저 사람 기분이 좀 망쳐질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도 못하는 거죠. 그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 근데 저는 오늘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대신해서 먼저 대답도 해주면 안 안 된다고 돼,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 또 아닌 것을 미리 또 싫어하는구나 하고 또 미리 싫어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좋은 것도 못하고 싫은 것도 못하고 하면 그냥 뭐 무조건 방관을 하라는 것도 아이의 아니고. 의견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 그렇죠. 어떤 의견이든. 물어주고 대답할 시간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없을 때는 어떻게 엄마들은 보통 이러잖아요. 뭐 하다 이게 싫구나 이거 치워주는데 네. 이게 싫어 하고 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싫어가 아니라 네. 어때? 그렇죠. 어때? 열린 질문. 뭐 예를 들면 뭐 먹을 때도 너 이런 거 싫어하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싫어? 안 먹어? 이게 아니라 너 뭐가 먹고 싶니? 라던가 이건 아니면은 어때? 이건 이것 좀 맛보면 어때? 막 이렇게. 이건 어떠니? 그렇지. 아, 근데 아까 전에 경숙 주부님 말처럼 네네. 시간이 없을 때 엄마들은 다그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우리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우리 경승 주부님은 아이들에게 어땠는지 정확하게 네.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네. 애하고는 반대예요. 저희 애는 너무 의사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 근데 어떨 때는 그게 가끔 너무 지켜보셨나?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선생님이 아까 뭘 먹을 때 물어봐 달라고 했잖아요. 저 네네. 되게 심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 오늘 뭐뭐 이렇게 있는데 뭐가 먹고 싶어? 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 뭐 종류로 네. 해서 이렇게 둘 중에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항상 그게 얘가 익숙해져서 남의 집 가면 김밥을 달라 그럴 때 저는 김밥에 뭐 소세지 빼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진짜로요? 거예요. 네, 남의 집 가서. 자기 주관 네. 뚜렷하네요. 네. 근데 저한테는 괜찮지만 다른 엄마들이 보기에는 쟤를 왜 저렇게 키웠을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렇게 우리 주부님의 아이가 저랑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 떡볶이집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럼 아주머니한테 어릴 때 아줌마 떡볶이 주세요. 돈 줘야지. 돈은 엄마가 나중에 줄 거예요. 저런 떡볶이 주세요. 그래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저는- 수희 씨는 또 어린 시절 어땠는지 지금 성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네, 성격 되게 떡볶이 그러세요. 집을 그냥 통째로 사먹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저 어렸을 때 가게에 들어와서 과자 먹고 싶은 과자 이거 얼마예요를 못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에 못 물어보고 엄마가 짜장면 뭐 시켜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짜장면 2그릇 갖다 주세요. 이거 뭐 얘기 못했어요. 창피해서. 이게 의외네요. 뭐 누가 두렵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 맨 처음 이제 소심한 성격이었던 거죠, 사실은. 네. 네, 본래가. 극복을 했군요, 제가. 그렇죠. 만약에 그런 표현을 지금 잘 하신다면 네. 극복을 한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좀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용기를 더 잘 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원래는 기질적으로는 좀 소심한 아이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같이 이제 소심한 아이는 그때 소심했는데 제가 어떻게 극복됐는지 기억이 안 전 나지만 알죠. 어떻게 네. 극복 됐는지 전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살다 보면 다 극복이 돼요. 그럼요. 아이 때는 엄마가 해주지만 뭐든. 지금은 내가 시켜야지 먹을 수 그러네요. 있으니까.
그 자동 옆에서 꼭? 그러고 그러면 적극적인 아이 우리 경숙 주부님 같은 경우는 네네. 어떻게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인, 약간 내성적인 아이인데 지금. 네. 지금 이제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대응이 좀 방법이 달라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좀 더 어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 부분을 좀 들 눌러줘야 수밖에 되는 없어요. 건가요? 꼭 눌러준다기보다는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제 네네. 생각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를 잘 표현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장점으로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이제 얄미워 보일 수는 네, 있어요. 얄미운 얄미워 보이거나 좀 버릇이 네, 없어 맞아요. 보이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학년이 좀씩 올라가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느낌이 드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엄마가 좀 창피하네, 아니면 민망하네 이런 네. 식의 표현 같은 거를 해주면 아이가 그걸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는 좀 조심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았고, 또 수희 네네. 씨의 또 이런 새로운 모습. 그쵸. 그랬다는- 저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참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왜요? 아니, 나는 그때 분명히 굉장히 소심한 면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게 달라졌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극복을 했구나. 이게 방법이 있어서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있더라고요. 수희 네. 씨가 어떻게 돼서 극복을 하셨는지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알아볼까요? 할게요. 네. 주말의 날 도전. 도전. 네. 네. 아니 우리 기훈 씨는 네네. 딸이 나중에 컸는데 네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딱 펼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네. 이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얘가 가서 나중에 적극적인 아이가 될지 소극적인 아이가 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네. 이건 있습니다.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왜냐하면 부모 눈에는 이게 그렇죠.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가 아이다 보니까 아이의 의사라는 게 성인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한 인내심과 참을성을 갖고 그걸 지켜봐주고 늘 항상 관찰을 해줘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이가 어디서든지 이제 혼자 표현할 아이로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키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어떤 곳에서든지 자기가 그런 필요한 부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부모의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네. 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 아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아이를 지켜봐주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이 네. 정말로 힘들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기훈 씨처럼 이렇게 적극적일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적극적이라는 왜냐면 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네. 이제 돈이라는 개념도 알고 이랬을 때 이제 지나가는데 그 분식점 아주머니가 돼지 엄마 제가 어렸을 때 돼지였거든요. 돼지 엄마 기훈이가 그랬어 뭐 이렇게 어머 착한 떡볶이 아줌마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귀여웠나 봐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순간 또 저희가 네, 전화가 전화왔네요. 연결이 네네. 됐다고 자녀 합니다. 때문에 걱정하시는 주부님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등촌동 사는 주부고요. 네.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네네. 아. 어떤 고민 때문에 또 네.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지. 방송 보다가 우리 아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담을 네네.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아이도 자기 의견을 정말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뭐, 좋다, 싫다, 뭐,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아까 내용 중에 열린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네네. 대답을 기다려줘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저도 대답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매번 그러기엔 저도 사람인지라 좀 이렇게 다급하게도 그렇죠. 됐고.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올해 12살이 되거든요. 네. 12살이요. 근데 요새 이제 사춘기가 또 일찍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엄마가 어떤 부분까지 물어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의사 표현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우리 네. 주부님 같은 경우 그럼 자녀분한테 열린 질문을 하시는 편이에요? 주로 많이 그렇게들 하는데, 네.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리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참 대답이 좀 늦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럼 대답이 늦으면 근데 어떻게 이런- 화를 내세요? 화를 내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근데 또 왜 대답을 안 하니?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부님의
질문하신다면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바로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니? 왜 대답 안 해? 또 이러시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네. 저희가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자, 소장님. 근데 이런 고민을 가지신 두 분님들이 진짜 계시네요. 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그 시시콜콜 아이에게 다 물어봐야 하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한 가지 기준으로 딱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 입장을 좀 들어보고 아이가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네. 네. 이제 좀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정말 기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뭐 시간 굉장히 부모는 많이 기다렸다고 하는데 실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네네. 있고 또 사실은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얘기해봤자 괜히 지금 막 다시 나를 설득하려고 할 거고 그렇죠. 네. 복잡해지기만 하고 긴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네. 내가 지금 얘기해봤자 전혀 나한테 이득이 안 돼. 아. 그냥 나중에 안 가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잘하는 있어요. 말 있지 않습니까?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속상해, 잘하는 말 중에 엄마가 하나거든요. 네. 속상할 것 그러니까 잘 안 물어봐주기도 하고 물어보는 이렇게 막 흉내는 내는 거죠. 네. 너 뭐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뜻을 받아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그런 주부님 경우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내가 열린 질문을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네. 근데 애가 5학년이다, 사춘기가 아닐까? 이거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5학년이고 사실 시점은 사춘기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정말 그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할 시기예요. 이제 점점 엄마랑 얘기하기가 싫어지는 시기거든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세세한 질문이 이때는 세세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네. 좀 아이의 의견을 좀 길게 들어주고 그다음에 엄마 뜻을 고집하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하죠. 글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글로 표현하는 부모의 마음을 네, 남자들이 대부분 네.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네, 그것도 괜찮아요. 편지를 써서 네. 이렇게 딱 갖다 준다던가 그런 괜찮은 네,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 거는 좋죠. 네. 어머, 경수주부는 편지를 쓰고 계세요? 아, 저는 아침마다 사실을 편지를 썼었어요. 어. 이렇게 붙여줬었어요. 어디 도시락 통에? 아니요, 이거 붙이기죠. 알림장에다. 알림장에. 네, 알림장에다. 붙여줬는데 네네.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잔소리로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예 읽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쵸, 편지를 내용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네. 기훈아 오늘 네. 또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 뭐 해? 기훈아 또 2시에 3시까지 학원 꼭 가. 아니면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어. 도착하면 전화하고 그 맨 마지막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뭐 또 아이들이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해 그건 보는데 편지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지시문. 편지를 시작했는데 편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네. 스케줄표가 됐죠. 네. 근데 진짜 아들 둘 키우고 있으니까 네네네.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네, 사춘기 지금, 네. 이제 이렇게 딱 조금 오고 있으면, 이러면은. 저는 네. 또 이 요즘 사춘기가 5학년이면 사춘기가 온다라는 되게 거에서 빨리 오잖아요. 저희 때는 네. 한 늦으면 고등학교, 네, 맞아요. 맞아요. 좀 빠른 보통 친구들이 중학교. 중학교였는데, 그러면 사춘기 때도 이 아이들을 또 한번 잘 한번 관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상담을 주신 주부님 같은 경우는 이게, 부모님과의 엄마와 아이와의 대화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머니의 걱정대로 사춘기에서 아이가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건지, 우리 소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지금? 지금 사춘기 문제도 있는데 사춘기에 대화가 끊어지는 거는 그 전에 좀 깔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소통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사춘기 때 극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참, 이 입을 닫은 아이의 입을 열게 하는 그 대화법, 그러니까요.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려워요. 어떤 오늘은 게 이제 있을까요? 사실은 대화법이라기보다는 네. 뭐 대화 자체보다 오늘은 좀 그 사례의 핵심이 자기 중요한 표현을 아예 못한다는 네. 거니까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아이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으면 아이가 말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대화는 둘째치고 네. 이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도 자기가 못했잖아요. 싫다는 표현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자기 보호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자기가 외부에 나갔을 때 자기 보호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엄마는 슬프잖아요. 네. 예, 엄마가 늘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능력을 집안에서 키워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엄마로부터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기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는 기본 생활 방식을 좀 갖추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경숙주부는 아들이 둘이잖아요. 한 명은 굉장히 적극적이라 했잖아요. 네. 또 한 명은 성격이 어때요? 걔도 마찬가지로 사실 적극적으로.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 아들 둘이는 집안이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온 집안은 보통 한번 주저앉습니다. 말로 한 구들장 몇 번 꺼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뛰고 이러는구나. 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이 네. 우리 아이들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잘 관찰을 해서 아이가 입을 열게끔 그걸 말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아이가 한 선택 아이가 한 선택이 사실 맞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뭐 맞지 않는 선택을 했음에도 부모들이 계속 유도를 해서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아이가 결론은 엄마가 맞아. 원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또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럴 때는 아이가 어떤 선택한 것이 부모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다는 것보다는 좀 네. 좋지 않다라고 네, 좋지 생각이 않다.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아이 때 실패를 해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아이 때 실패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아이 때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많이 배우게 돼요.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는 자신감을 많이 키우고 실패를 통해서는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실패하는 걸 그냥 봐주는 거죠. 엄마가 그 실패를 보는 거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실패하지 않게 미리 좀 의견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실제 아이가 실패해 보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와. 실패하는 거 지켜보기. 네. 어렵습니다. 그 실패라는 걸 지켜보는 부모의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사소한 거면 괜찮겠지만 학업이나 네. 공부나 이런 거면 뭐 실패를 했다라고 이 친구가 네. 느끼는 건 한 1년 정도 걸릴 텐데 6개월에서. 네, 그렇죠. 부모님이 6개월에서 얼마나 속상해하셨겠어요. 6개월에서 1년 씨. 동안은 아니 저희 부모님은요 네.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지켜보시는 부모님은 아니셨어요. 네. 이놈이 이렇게 뭐 이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이런 이쯤에 부분.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이런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이 컸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성향이 되나요? 컸을 때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거절 같은 걸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소소한 경우죠. 그래도 네. 일반 사회 적응을 어느 정도 잘 건강하게 하더라도 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얘기나 뭔가 거절하는 이야기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는 아예 사회 적응할 때 관계 문제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거절 잘하죠. 저요 거절을 잘하지요. 전 거절 저는 잘합니다. 진짜 거절 못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 이거 못 물어본 게 지금까지 영향이 있었던 아니 근데 것 같아요. 사실은 거절을 잘 못했었어요. 그러다 살면서 거절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몇 번 해야 되는구나, 당한 이렇게. 다음부터 굉장히 기가 막힌 거절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아닙니다. 됐습니다. 바로 전화 같은 거 와도 좋은 땅 있는데 뭐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땅 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됐습니다. 저는 네. 물어봐요 계속. 좋은 땅 어디냐고. 어디인데요 거기 막 이러면서 평당 얼마 이러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전화한 사람이 얼마나 용기 내서 했겠나 생각하니까 못 끊겠더라고요. 수희 씨 어머니한테 네. 전화드려서 좀 아이를 좀 잘 지켜봐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요. 네. 가장 진실한 지혜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이가 사랑하는 잘못된다라는 것을 1년 동안 아이 때 느껴보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사랑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버무려서 마무리하시네요. 저희는요, 이쪽으로 가도 결국은 이쪽 알아서 일로 옵니다. 자, 오늘 네. 두 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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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요. 오늘쯤은 내 아이에게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이 아이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 느낀 게 이제 아이가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네네네. 이런 생각, 그 얘기를 들으면 생각한 게 그냥 내버려둬서 크는 것보다는 한 1, 2년 정도 실패를 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이가 네. 더 훌륭하게 성숙되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보시는 우리 시청자 주부님께서는 네. 아유. 너나 네, 잘하지. 아니야,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남 얘기라고 막 하네. 근데 막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뭐 충분히 그 입장 알고 마음 아픈데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네, 좋을 어떨까 것 싶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 도전!